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재물의 흐름이 오가는 통로이며 말년의 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을 볼 때 집을 보라고 했고, 집을 볼 때는 마당과 식물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기운은 몸보다 먼저 변화를 일으킵니다. 괜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지고 돈이 새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나고 사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운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집의 기운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 안에 심은 식물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돈줄을 단번에 막아버리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식물을 들여놓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주팔자와 맞지 않는 식물, 집의 방향과 상극인 식물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집안의 기운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던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지출도 없었고 생활도 검소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잦아지고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생기고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풍수를 오래 공부한 지인을 통해 집을 한번 점검받게 되었고 그때 가장 먼저 지적받은 것이 집안에 키우던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은 보기에는 푸르고 멀쩡했지만 집의 방향과 부부의 사주에 맞지 않아 재물운을 계속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그 식물을 정리한 뒤 이상하리만큼 지출이 줄고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신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생활 흐름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집안의 흐름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켜야 할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돈을 불러오는 것보다 돈을 새지 않게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풍수지리와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집에 절대로 심으면 안 되는 3가지 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물들은 보기에는 흔하고 많은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재물운을 심각하게 막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지금 집에서 키우고 계신 식물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차분히 떠올리며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정리하면 집안의 흐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식물은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왜 돈줄을 막는지 풍수적 이유와 실제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절대로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은 가시가 많은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인장, 가시 달린 다육식물, 가시가 뾰족한 관엽식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식물들은
관리하기 쉽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많이 키워집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가시가 있는 식물을 집 안에 들이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시는 기운을 끊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부드럽게 흐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머물고 다시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는 식물은 이 흐름을 찌르고 끊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재물이 모이는 중심 공간에 가시 식물이 놓여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사주팔자로 보아도 가시 식물은 금 기운이 과도하게 강한 물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미 금 기운이 강한 사주, 특히 가을생 또는 금과 화의 충돌이 많은 사주에게는 재물운을 더욱 메마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7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 안 곳곳에 선인장을 여러 개 키우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집이 깔끔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잘한 돈이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전 고장, 계약 문제, 계속해서 돈이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풍수를 보는 지인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집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거실과 현관에 있던 선인장을 모두 정리한 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돈이 덜 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물운은 돈이 확 늘어나는 것보다 새는 구멍이 막히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시 식물이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가시가 있는 물건을 자주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계심과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결정을 급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풍수는 기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시 식물은 집안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집안을 날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날카로운 기운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시 식물은 집안이 아니라 외부 마당이나 베란다 바깥쪽에 두라고 합니다. 집 안에서 재물운을 지키고 싶다면 가시 있는 식물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보기에는 무해해 보여도 집안의 흐름을 조용히 막는 식물입니다. 이 하나만 정리해도 집안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식물은 가시보다 더 은근하게 재물운을 말리는 식물입니다. 겉으로는 싱그럽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돈줄을 아주 천천히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집에 절대로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은 잎이 지나치게 아래로 처지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늘어지는 덩굴식물, 고무나무 중 잎이 무겁게 처진 종류, 행잉 플랜트 형태로
아래로 길게 늘어진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식물들은 보기에는 분위기가 좋고 집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실, 창가, 베란다 안쪽에 장식용으로 많이 두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잎이 아래로 향하는 식물을 재물운을 끌어내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물운은 위로 올라가고 안으로 모이는 성질을 가지는데 잎이 아래로 늘어진 식물은 그 흐름을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장에서 걸어두는 형태의 식물은 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상이라 집안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사주팔자에서도 이런 식물은 수기운이 과도하게 강한 물상으로 봅니다. 이미 수기운이 많은 사주, 겨울생, 우유부단한 기질이 강한 사주에게는 결단력과 재물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부부 둘이 지내던 60대 후반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깔끔하고 식물도 잘 키우는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보험 정리, 집 수리, 지출 판단, 모든 것이 미뤄졌고 그 사이 손해가 커졌습니다. 풍수를 보던 분이 집을 보고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거실 천장에 걸려있던 늘어지는 덩굴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을 정리한 뒤 집이 밝아진 것보다 먼저 결정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돈은 판단이 늦어질수록 새어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재물운이 막힌 집은 큰 돈이 안 들어오는 집이 아니라 사소한 결정에서 계속 손해를 보는 집입니다. 잎이 아래로 처진 식물은 이 사소한 판단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식물이 우울감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늘어지는 형태는 무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출에 둔감해지고 정리해야 할 것을 미루게 됩니다. 풍수는 기운의 흐름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잎이 계속 아래로 처진 공간에서는 마음도 같이 처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집안의 기운이 곧 마음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잎이 위로 뻗는 식물, 기운을 끌어올리는 형상의 식물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늘어지는 식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운을 중시해야 하는 공간, 거실 중심, 현관 인근, 주생활 공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식물 역시 갑자기 큰 불행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결단을 늦추고 돈의 흐름을 처지게 만들며 생활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식물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많은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서도 풍수적으로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식물입니다. 겉보기에는 집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물운을 단번에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로 집에 절대로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은 말라가거나 죽은 상태로 방치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꽃이었든
관엽식물이었든 작은 화분이었든 한 번 생기가 꺾였는데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순간 풍수적으로는 가장 나쁜 형상이 됩니다. 풍수지리에서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시들고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말라 있는데도 집 안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그 집은 죽은 기운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재물운은 살아 움직이는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반대로 죽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는 재물도 기회도 함께 말라갑니다. 특히 노년 가정에서 이 문제는 아주 자주 보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물 주는 걸 놓치고 잎이 떨어져도 언젠가 치워야지 하며 며칠, 몇 주, 몇 달씩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괜히 집에 있으면 기운이 가라앉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돈 관리도 느슨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 상태를 재물운이 썩기 시작한 징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집 안 한쪽에 예전에 남편이 아끼던 화분이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말라 있었습니다. 그 화분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상하게도 생활이 계속 꼬였습니다. 연금이 새어나가고 사기성 전화에 노출되고 자잘한 금전 손실이 반복됐습니다. 풍수를 보는 분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그 화분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정리한 뒤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과 관련된 골칫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풍수는 죽은 식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을 문제로 봅니다. 죽은 식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돈 관리, 계약, 결정, 모든 영역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라 죽은 식물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기운을 순환시키지만 죽은 식물은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침실 근처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까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리고 죽은 것은 빨리 보내라.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식물을 많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키우는 식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생기가 있을 때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재물운 관리란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말라 죽은 식물을 정리하는 것은 그 새는 구멍을 막는 아주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세 번째 식물은 눈에 띄는 불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정체와 침체를 만들고 결국 재물 흐름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가시 식물보다 늘어지는 식물보다
죽은 식물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에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말년을 담는 그릇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벌고 밖에서 기운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운은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집이 편해야 하고 집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재물운이 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물은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은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씩 새어나가게 만드는 식물들입니다. 가시가 많은 식물은 재물의 흐름을 찌르고 끊어 돈이 들어왔다가도 바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잎이 아래로 처지는 식물은 결단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돈 앞에서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 손해를 보게 합니다. 말라 죽은 식물을 방치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을 붙잡는 마음을 키워 돈 관리와 생활 전체를 침체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갑작스러운 불행을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띄는 사고도 없고 큰 손해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생활이 빠듯해지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빠진 게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것이라고. 흐름은 꽂히면 다시 움직입니다. 식물은 가장 손쉽게 집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집을 바꾸기 전에 식물부터 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집 안에 있는 화분들이 하나둘 떠올랐을 것입니다. 혹시 가시가 날카롭게 드러난 식물은 없는지, 잎이 아래로 축 늘어진 식물은 없는지, 이미 생기가 사라졌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두고 있는 식물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수는 겁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정리하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정리하면 집은 다시 숨을 쉽니다. 식물을 정리한 뒤 갑자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런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쓸데없는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재물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의 재물운은 크게 벌어서 바꾸는 운이 아닙니다. 지키고 막고 흐르게 하는 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물 정리는 그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아갑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마음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기운이 죽은 집은 결정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숨 쉬는 집은 주인의 삶도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화분 하나, 자리 하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말년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집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집과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살리는 식물과 집 안에 두면 좋은 위치에 대해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면 운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이었습니다.